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른바 빅스텝을 내딛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연준의 전 고위 당국자는 내년 전에 3.5% 이상의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해 앞으로는 빅스텝을 넘어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폐역가는 가을과 겨울 등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미국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부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준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는데 연말까지 계속 인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이션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네. 지금 백악관에서 지금 그 연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뒤에 보면 로어링 코스트, 태클링 인플레이션 계속 그 문구들이 좀 써져 있어서 본인이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방준비제도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정례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지난 3월에 0.25% 했기 때문에 합치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75%입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이거 갖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늦었다고 보고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지금 이미 한 뭐 4% 5% 정도까지 금리가 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금리가 좀 뒤늦게 금리 인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금리 인상의 기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금리 인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뭐 당분간 지속적으로 FOMC 회의를 할 때마다 계속 금리는 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0.5%포인트 올린 것도 빅스텝이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2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 건데 그런데 앞으로 더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현재 그 기준금리가 말씀드린 대로 0.75%인데요. 지금 물가 수준이나 실업률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 연방준비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 그리고 이제 실업률을 가장 신경 쓰면서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성격을 가진 그런 기구인데 이 금융위기 사태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 왔어요. 그러니까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마치 연방준비제도의 중요한 역할이 경기 부양책을 하는 기관이다 하는 좀 네.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뿐인데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중점 두는 것은 뭐니 해도 역시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가 안정돼야 모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차원인데 현재 8.5%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는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좀 일부 좀 피해가 있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뭐 연방준비제도는 계속해서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구체적인 금리 인상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상당수 전문가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금리가 3%에서 3.25% 정도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이죠. 패드워치는 기준금리인 그 연방기금금리 선물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망했는데 시장 참가자들이 판단하는 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변경 확률을 추산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패드워치는 3%에서 3.25% 정도로 12월 말에 오를 확률이 43.2%로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문가들 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올 연말 정도 되면 3%에서 3.25%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2.75에서 3% 정도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략 3% 전후까지는 갈 거다 하는 게 대체적인 좀 분석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3%에서 3.25%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8.8%밖에 안 됐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근데 이게 한 달 사이에
43.2%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3.25에서 3.5%까지도 12월 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무려 10%에 달했고요. 3.5에서 3.75% 사이는 0.4%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기준금리 3% 이상 확률이 최소치는 53%가 넘는 거고요. 최대치로 보면 94.8%까지 지금 이루고 있어서 아마 정확한 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3%를 넘기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대단히 서둘러서 계속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예.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은 항상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서 단행합니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너무 지금 급하니까 FOMC와 관계없이 단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FOMC 회의를 통해서 단행하는데 FOMC 정례 회의가 이제 5번밖에 안 남았어요. 예, 6월, 7월 그리고 9월, 11월, 12월 5번입니다. 5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0.5%씩 인상한다고 그래도 5 곱하기 5면 얼마입니까? 2.5%죠. 네. 2.5%인데 지금 0.75%니까 다 합치면 3.25%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3.25%까지 갈 수도 있어요. 0.5씩 계속 올린다 그러면. 근데 과연 이제 그렇게 할 것인가? 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8.5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에 달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3.25도 사실은 아마 연방준비제도라든가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불만족스러운 금리일 겁니다. 지금 물가에 비해서 너무 금리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3.25는 거의 미니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못해도 3.25까지는 가는 거고 아마도 3.25보다는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올릴 수 있고 특히 실업률이 지금 그 4월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3.6%로 나왔죠. 거의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서 완전 고용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데 금리가 이렇게 낮다는 건 굉장히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0.5%씩 남은 기간 동안 2.5% 오르는 거는 거의 미니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발표될 5월이죠. 아니 이번이 5월이니까 사실 이제 내일 4월 달에 이제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이제 이 발표가 될 텐데 내일이 수치가 참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미 늦어버린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빅 스텝을 넘어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네. 것이다. 뭐 이런 또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0.25%가 그냥 일반적인 스텝이고요. 네. 0.5%가 빅 스텝입니다. 빅 스텝이고. 근데 이제 빅 스텝보다 더 센 게 이제 자이언트 자이언트 스텝인데 거인들이 밟는 스텝이죠. 그래서 0.5%씩 인상해도 FOMC 회의가 5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많이 올리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인플레이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감안하면 좀 뭐 말씀하신 대로 내일 뭐 그게 좀 많이 낮아진다면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비슷하게 간다고 친다면 그러면 앞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0.75% 포인트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 그 정도면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1%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0.5씩 올리는 거는 계속 그렇게 가지만 그중에 한두 번은 0.75나 1%를 올리면서 이거 좀 확 끌어올리는 금리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번의 FOMC 정례 회의 중에서 한두 번 정도는 0.75 내지는 1%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0.5로 간다. 이렇게 보면 12월에 3.5% 이상 올릴 수 있는 거죠. 3.75까지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정도 돼야 내년에는 이제 4%대 5%대로 간다. 뭐 이런 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얘기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라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숫자 갖고 얘기하니까 0.25다, 0.5다, 0.75다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금리가 갑자기 0.25 오르는 것도 사실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데 0.5를 빅스텝이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죠. 그만큼
크게 스텝을 밟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고요. 0.75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갑자기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들이 소비를 아무래도 예전보다 적게 할 거고요. 기업들이 투자도 적게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도 이런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것을 사실은 꺼려하고 원치 않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만큼 대응이 늦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너무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야 되고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뭐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소를 잃어도 지금 일단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소를 잃은 상황에서 외양간을 고치는데 기왕이면 좀 빨리 외양간을 고치자. 그래서 0.75% 인상에 나설 수 있다. 남은 5번의 FOMC 중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 2번 한다 그러면 그리고 빅스텝을 나머지 3번 한다 그러면 3%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3%가. 네, 그렇게 되면 0.75%에 더해서 3.75%까지 오를 수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고 뭐 많으면 한 2번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